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정가 오범이냐라고 했더니 아니랍니다. 정가 N범이다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하네요. 반갑습니다. 김영애 TV입니다. 자, 이재명 지지율 취임 후에 최저치를 또 기록했습니다. 6주째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도요 41.9%로 한 주 만에 6%포인트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바짝 치고 올라오고 있네요. 37.6%, 양당의 격차는 4.3%포인트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숫자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는데요. 유시민이가 이재명을 정면으로 저격했습니다. 들이받았네요. 뭐라고 했냐? 지난 1년간 이 이재명이 보인 모습은 오만한 권력자의 모습이다.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자신이 픽해서 당선시키려는 것은 왕정, 귀족정으로 가는 것이다. 대통령이 자신의 대리인을 보내서 당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은 공화정 정신에 어긋난다. 자, 국민의힘 의원도 아니고 보수 농객도 아니고 전통 민주진영의 대표적인 농객 유시민이가 한 말입니다. 이재명 정부를 지지했던 사람이고 민주당 정권의 성공을 바랬던 사람이 지금 이재명을 향해 가지고 왕정, 귀족적, 오만한 권력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단순한 비판 아니죠. 전통 민주진영이 이재명에게 보내는 결별 선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지지율만 잃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을 대통령까지 만든 진보 개혁연합을 스스로 찍고 있다라는 거죠. 나라를 운영해야 될 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는 인간이 국민과 정책보다 당과 측근 그리고 자신의 권력 유지에 더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꼬라지가 탄생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재명의 이유, 그리고 유시민까지 들이받고 있는 이유, 그리고 이재명이가 민주당을 자기 당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는지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고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 구독 후 시청 조태구알, 좋아요 댓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요 오늘 내용이 더 많은 분들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널리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요 뭐 같은 진영 안에서도 의견이 다르다라고 하면 배신자가 되는 세상입니다. 유시민처럼 오랫동안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까지 입을 열었다라는 건 그만큼 내부에 쌓인 불만이 크다라는 거죠. 저는 불편한 진실도 왜곡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가입으로 응원 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지율 하락 이미 시작됐습니다. 먼저 숫자 앞서 말씀드렸죠. 40.2%. 자, 전주 대비해서 2.8%포인트 떨어졌고요. 6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민주당도 떨어지고 총체적 난국인데요. 이것보다 더 아픈 게 뭐냐? 호남에서 쭉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전통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요. 지지율이 76.9%에서 55.7%. 와우, 21.2%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아마 호남 크러스트 이게 입벌구, 아벌구라는 걸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아가리만 벌리면 거짓말이 술술 나와. 자, 2030 세대도 불만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부동산 정책 현실과 동떨어져 있죠. 세금과 대출 규제는 국민의 선택지를 좁히고 있습니다. 펫버스가 웬 말입니까? 이제는 고시원에 욕조를 놓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정말 욕 나오죠. 청년들이 원하는 거는요. 임시 방편이 아니라 실제로 살 수 있는 집입니다. 공급을 하라라는 거죠.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이 1696년부터 1851년까지 재정 확충과 뭐 부자들과 같이 공평하게 이 재산세를 걷는다라고 하면서 창문세를 도입을 했는데요. 창문 개수가 많으면 세금도 많아졌었죠. 자, 영국이 창문에 세금을 물자 사람들은 창문을 없앴습니다. 국민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금은요. 결국 국민의 행동과 시장을 왜곡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국민이 부동산과 세금에 분노하는 동안요. 이재명은 정책을 고르는 데 집중하는 것보다 당을 장악하는 데 집중했다라는 거. 이번 사태의 핵심이 유시민입니다. 유시민은 24일 날 이재명을 향해서 오만한 권력자의 모습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 전, 한 달 전부터 이재명이 가는 길을 파악을 했죠. 구조적 다수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보수 진영의 인사들과 접촉을 하는 것을 두고 집토끼를 잡아먹는 늑대들을 들이는 건 잘못됐다. 이재명이 말하는 구조적 다수론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기분 그대로 연장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 전당대회를 정면으로 문제 삼았는데요. 김민석 대표 누가 봐도 이재명의 대리인으로 출마한 거 아시죠? 자,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자기 사람을 여당 대표로 만들려고 한 것 자체가 왕정과 귀족정으로 가는 것이다. 이거는 당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고 공화정 정신에 매우 어긋난다. 자, 그리고 이재명은 오만한 권력자가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질문 하나가 있는데요. 유시민이 변한 것일까? 아니요. 그럼 이재명이 변한 것일까? 그렇습니다. 집권연합을 스스로 해체한 이재명이가 변한 거죠. 이재명은요, 대통령이 된 뒤에 자기에게 충성하지 않는 세력과 거리를 두고요, 비판하는 사람을 반명으로 몰고요, 당내 경쟁자를 제거하고요, 자신이 원하는 인물들을 당에 핵심에 배치했습니다. 김민석이 당대표가 되자마자 김어준을 저격하고 매불쇼를 저격했는데요. 김어준과 매불쇼는요, 친청이긴 하지만 전당대회 기간 동안 친청 친명할 것 없이 골고루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심지어 김민석도 김어준 방송에 나왔었죠. 그런데 김민석은 이 친청뿐만 아니라 어정쩡한 중간자들도 반명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올려치기 하지 않으면 무조건 반명이다라고 적이다라고 규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집권연합이 유지될 수 있을까? 정청래가 문제였을까? 김민석의 해결책일까? 아니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재명이가 당내 모든 갈등을 자신에게 충성하느냐 충성하지 않느냐의 문제로 만들고 있습니다. 정당은 대통령의 사조직이 아니죠. 여당 대표는요, 대통령의 대리인도 아닙니다. 그래서 유시민은요,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재명이가 원한 거 김민석이가 당대표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냥 모든 것을 장악하고 조용해진 당을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르죠. 정청래가 떨어졌는데도 갈등은 남았습니다. 김민석이가 당대표가 됐는데 지지율은 떨어졌죠. 그렇다면 문제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재명이가 당을 운영하고 이재명이가 나라를 운영하는 방식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자, 김민석이가 대표가 되자마자 이재명은요, 강위원 전 전남 부지사를 정무조정실에 배치했습니다. 정무조정실은 뭐냐? 당대표를 보좌한다, 당내 현안을 조율한다라는 핵심의 자리인데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아주 문제 많습니다. 과거에 고문치사, 성추행, 음주운전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됐던 사람이어가지고요. 총선에요, 전라도에 꽂아두려고 했는데 전라도에서 거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왜 꽂았을까? 김민석 못 믿는다라는 거죠. 김민석도 못 믿어가지고요, 자기 사람 뿌락지 꽂아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요, 이재명의 민주당이다라는 말을 듣는 겁니다. 자, 당의 법률 대응에는요, 양부남 의원을 꽂아 넣습니다. 양부남이 누구냐? 자, 이재명의 모든 죄를 무죄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검찰 수사, 공소 제기를 정치 공작이고 표적 수사다라고 프레임 잡고 역공을 했죠. 그리고 김민석 대표도 조작 기소가 확인되면 공소 취소가 원칙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당내에 꽂힌 양부남, 강위원 이런 사람들은 이재명의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당에 꽂힌 사람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공소 취소 논란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는 이재명은요, 국가 정책보다는 당내 이탈 세력, 자신의 사법 문제에 더 집중하고 있다라는 의심을 아니 가질 수 없죠. 자, 유시민이 이재명을 엄청 비판했잖아요. 오만하다까지 했는데 민주당 내부의 반응은 어떨까? 조용합니다. 유시민의 발언에는 아무 말 못하고요, 이제 친명계들은 함께 판 우물에 침을 뱉는다라는 식으로 유시민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각조각 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비판을 반박하지 못하니까요, 비판한 사람을 공격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정책 실패를 설명하는데 이 발언자를 배신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바로 유시민은 반박합니다. 나는 이재명을 지지했지, 숭배한 것 아니다. 관계 유지를 위해서 비판을 숨길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핵심이죠. 지지는 숭배가 아니다. 이재명을 지지했다라고 해서 이재명의 모든 행동을 찬양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이재명을 비판하면 적이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이재명을 비판하면 적이 되는 겁니다.
자, 유시민까지 만일에 이재명이가 적으로 돌린다라고 하면 민주당에 누가 남을까? 측근과 충성파만 남습니다. 마리조와 충성파지 간신들만 남는다라는 거죠. 이건 통합이 아닙니다. 권력자의 고립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은 어디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까? 국민의힘, 그러니까 보수 진영의 배신자들, 기회주의자들에게 웰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재명이 똥볼 차면 보수 진영에서는 so 땡큐죠. 사실 저는요, 이재명이가 좀 약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자리에 앉으면요, 이런 실수 안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자리에 앉으면 사람이 변하나 봅니다. 지금 국가 정책보다 권력 유지에 계속 집중을 한다라고 하면요, 민주당의 위기는 이재명의 위기로 번질 겁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시작은요, 지지율 30%가 되는 순간 작살납니다. 유시민의 공개 반기로 나타나기 시작했죠.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 된 민주당. 100억 코인 남국이가요, 현지 누나를 부르는 순간 50년 장기 집권을 말하던 그 좌파 민주당은 이미 끝났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뭐냐? 가던 길 가야 되겠죠. 정가 사범의 이재명, 이제 유죄 취지에 파기환송, 정가 5범이냐라고 했더니 아니랍니다. 왜 아니냐라고 했더니 8개 사건에 12개 혐의에 5개의 재판이기 때문에 정가 N범이다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하네요. 자, 정가 N범 이재명 예비 빵제비 가던 길 가시기 바랍니다. 김영은 TV였습니다.